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로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오랜만에 또 임광빈 위원, 좋은정보위원 모시고 시장 해상도 높이는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죠. 토요일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 사실 거래일로 따지면 3거래일밖에 없긴 했었는데요. 어떤 종목이 기세 등등 쭉쭉 올랐을까 레벨업했던 종목 탑5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시작은 12월 중순부터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오름 추세를 가다가요. 이 각도가 꺾어지기 시작한 것은 1월 중순부터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1월 10일을 스타트 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름 추세 이어가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한 주간에 80% 가깝게 오른 고점을 키웠다라는 점 그려집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또 CE랩입니다. 역시나 60% 가깝게 이번 주 움직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수요일 날 한번 뛰어오르고 목요일도 고가로 뛰어오르고 금요일 역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시도하면서요.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 3위 종목으로는 갤럭시아 SM입니다. 55%가량 뛰어오르면서요. 역시 한 주간의 시세를 점프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플라이 소프트 같은 경우도 플라이했죠. 그동안 만들지 않았던 유의미한 거래량 계속해서 터뜨리면서요. 쭉쭉 크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상승폭 크게 터치하면서 최고가 1,900원 금요일장 터치 나왔네요. 이 종목도 50% 넘게 한 주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갤머트로 이동해 볼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한때 어마어마했었던 종목 다시 한번 때를 만난 건지 최근 들어서 엄청난 거래량 폭증과 함께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방향성도 기대가 되네요. 한 주 동안 50%가량 역시나 뛰어오른 움직임 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주 선물 같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나요? 어떤 시장 상황 체크해야 되고 어떤 이슈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종목에 있어서 관점 가져가는 것이 유효한지 오늘 두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따라서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았고요. 02786-1022번, 02786-1023번으로 두 대의 전화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그 어떤 종목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임광빈 위원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최적의 솔루션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혹은 문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방송 임광빈 위원의 코너가 끝나면 11시 10분 이후부터 무료 방송이 펼쳐지는데요. 주제를 보니까 우와!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의 반대로일까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 쪽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 우리 빨리 시장 해상도 높이러 떠나볼까요? 임광빈 위원과 먼저 돌아옵니다. 네, 임광빈 위원과 함께 정말 제대로 전략들 세워보고요. 촌철살인 함께 들어보면서 다음 주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또 최우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시장 정리 타임입니다. 임광빈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너무 잘 보냈죠. 예, 다행입니다. 자, 수목금 저희 잘 지났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뭐 FOMC네, LG 엔솔의 보혜수 해제 이야기네,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서 그래 이제 다음 주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위원님의 또 설명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즘에 시장을 직접 참여해 보시고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달라졌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때쯤이면 종목들이 탄력이 둔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금이 더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오전장에 만들었었던 고점을 오후장에 넘기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바닥에서 거래 터지는 종목도 많아졌고요. 또 자금이 종목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갱신이 돼야 다음 고점을 넘어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시장의 거래 대금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체인 외국인들 수급 또한 날이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외국인이 순매수 1조를 기록해 줬다라는 것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외국인의 순매수 1조라는 이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고 상승장이다, 아니 최소한 하락장이 좀 멈췄다라는 그 느낌이 들기 위해선 외국인이 1조의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800억 조금 담았다가 2천억 샀다가 3천억, 6천억 이렇게 담다가 최근에 설 지나고 나서 7천억, 8천억, 9,700억 1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죠. 외인 기간 합쳐서 1조 매수, 반대로 개인 투자자 1조 매도.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하락장을 끝냈을 때 수급의 형태입니다. 지난 20년의 과거 통계를 여러분들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락장이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떤 수급이 나왔냐? 개인 투자자 매도, 외인 기간 매수. 근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냐 이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자, 어떤 종목이냐면, 자, 곧버스입니다. 이 곧버스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신데, 개인 투자자 어제도 곧버스에 800억 배팅이 들어갔고요. 그저께는 500억대. 그 지난 설 끝나고도 바로 500억대가 들어갔습니다. 학습 효과죠, 학습 효과. 왜냐면 우리가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 시장이 이전에 빠졌다가 반등 나오면 다음 달에 또 빠지더라. 네. 반등 나오면 또 빠지더라. 반등 나왔네? 또 빠지지 않을까? 학습 효과가 진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TV방송에 나온 사람들은 주식 좋다고 막 떠드는데 공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안 오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TV방송에 나와서요. 9월 달에 국채금리랑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달러가 꺾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이렇게 있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국채금리, 기준금리 비교했었을 때 기준금리는 올라가는 추세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국채금리보다 높아진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달러가 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렸냐? 달러가 떨어져야 시장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근데 9월 달 말부터 달러가 꺾였고 그때부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찍고 1,000원대, 지금 1,200원대까지 떨어졌죠. 그 떨어지는 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나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딜레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떨어지고 주시장에 반영되기까지 대략 2달에서 3달 정도, 그러니까 1분기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지난 10월 달에 환율이 고점을 찍고 1월 달에 반등을 하는 이유, 1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이유는 그때 환율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식들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이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아직 안 올라가죠? 네, 이것 또한 딜레이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대략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의 텀을 두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이 되면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식이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화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시장은 현재 3번째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닥, 여기도 바닥, 여기도 바닥. 자, 9월 30일에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고 한 달, 2달, 3달, 4달이 지났습니다.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고 4달을 시장이 버텼죠. 또한 이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각을 좀 바꾸십시오. 학습 효과, 잘못된 학습 효과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판단하시게 되면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왜 갑자기 오를까요? 미국의 테슬라가 2주 전까지만 해도 악재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 최악재가 터졌을 때 저는 시장에 바닥이 왔다고 느끼고 있었고요. 자, 삼성전자가 오르는 거나 테슬라가 오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FOMC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꾸준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위원님과 함께 그동안 살펴봤었던 것은 똑같은 시장 구간 하에서의 만들었던 다중 바닥권이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달러 약세, 달러 원 하락에 대한 부분과 함께 했던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 현명한 판단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츰차츰 계속 시장 바라보는 것으로 하고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 시장이 가니까 사실 대형주도 함께 캐리를 했지만 또 특별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본다면 AI 스친 종목들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좀 그룹핑이 되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필 왜 AI가 가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네. 구글의 저기 챗봇, 챗 GPT 이 내용 말고 만약에 다른 이만한 급의 호재거리가 다른 데서 나왔으면 그와 관련된 섹터가 나왔겠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와서 AI 종목들이 간다? 그래서 AI가 좋다 이렇게 바라보시기보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른 테마, 방산 관련된 테마에 엄청난 호재가 나왔으면 방산 주식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요. 또 원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테마가 났으면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올라갔겠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혁신적인 얘기가 나왔다면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터졌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그리고 셀바스 AI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바닥에서 좋은데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락장이 거쳤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하락장이 거치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섹터들의 종목들도 이러한 패턴과 이런 형태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락장은요,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상승장은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게 상승장과 하락장입니다. 이 현상을 보고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 상승장이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얘만 그렇습니까? 이 종목 말고도 수십 개 종목이 AI 섹터를 이루면서 이러한 패턴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다음에 이슈가 돼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이 패턴으로 가겠네? 그럼 그거 잡으려고 준비하시면 되죠. 코난 테크놀로지 내가 저 바닥에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재산 다 털어가지고 이런 데다 넣어놓겠죠. 그게 됩니까? 그러면 2월 달에 뭐가 가요?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바닥에서 그 주식을 잡았다고 여기까지 들고 오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시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면 되냐? 이와 같이 이렇게 상승장에선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AI 관련주,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 시장 꺾이지 않으니까 더 가는 거죠. 시장이 상승장이 이제 나오게 되면 테마주들이 순환매를 돌게 될 겁니다. 분명히 AI 종목들이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고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다른 섹터도 넘어가게 될 텐데 자, 저는 이 테마주들보다 또 중요한 게 대형주들의 반란이라고 봅니다. 자, 현대차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현대차 차트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이 기술적 반등장이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국한된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반등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목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다리기 형태로 매일같이 순매수를 코스피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 삼성전자만 사나요? 아니요. 다양한 업종을 골고루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때는 딱 실적 좋게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들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반도체 투자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지금 자금을 넣는 것은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수가 올라가고 그 지수를 이끄는 섹터에 대장주가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실적입니다. 현대차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근데 주가가 왜 못 갔을까요? 네, 22년도 하락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자동차 주식, 태양광 주식, 원자재 주식은 고금리, 고물가가 지금처럼 유지가 될 때 항상 실적 발표 때마다 사상 최대 매출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붙으면서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22년도에 종목들이 못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면 이러한 섹터에 자금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형주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종목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2023년도 1월 26일 날 하루아침에 14%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올라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서는 2차 전지가 다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분명하게 전환됐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22년 6월 13일 어떤 날이었냐? 역사적으로 기록될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고 시장이 개파락하면서 붕괴됐던 날이죠. 자, 그때가 이날입니다. 자, 근데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6월 13일 부근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삼성전자는 이전에 7월, 8월 달의 고점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의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코스피를 이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전에 6개월 동안에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건 다른 종목들도 6개월간의 매물대를 앞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줬죠. 여러분들 시장에 이 분위기를 타고 가서 많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이제 한 주간의 그리고 그동안의 큰 테마로 형성이 됐었던 AI와 함께 더불어서 대형주 움직임까지 종합적으로 체크해 주셨네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제 내 종목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 해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주고 계실 텐데요. 고민 해결하러 떠나봅니다.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상담부터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지요? 아이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우,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도 네. 수익복도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지금 조금 보면 삼성 좋을지. SDI 예. 70만 원에,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예, 70만 삼성 SD 원에 70만 원에 약 매수. 80% 돼요. 80%.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그것은 세도 괜찮으더라. 아, 삼성 SDI인지. 그러면 좀 네.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나는 주식하면서 딴 것은 안 해. 그것만 해요. 이것만 하신다고요? 오, 예, 한길 사랑이시네요. 자, 삼성 네. SDI 70만 원에 담으셨는데 현재 네. 68만 7천 원 네. 종가 형성했고 조금만 더 그래서-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가려나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그 이상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매도가가 목표가를 어디다 놓고 팔 것인가? 또 팔고 어디서 다시 저점 매수로 살 것인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좋습니다. 바로 임강민 의원과 통화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께서 삼성 SDI 이 억 단위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신 건가요? 예, 바로 들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삼성 예. SDI 좋습니다. 자, 일단 화면 볼게요. 자, 삼성 SDI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해야 되냐면 전기차 좋은 거 다 압니다. 저희 할머니도 주식 모르는데 전기차 좋은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투자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자리에서 과연 배터리 기업들이 다시 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앞에 10월 달, 11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기억을 하시나요, 이때? 예. 이때 혹시 이때 사셨나요, 매수를? 아니요, 한참 조정하고, 네. 올라갔다가 나중에 조정할 때에, 네. 얼마나 그냥 막 흔들어지게 써갖고 그냥. 그러면 샀어요. 12월 달에 그래갖고-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22년. 예. 아, 이전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이 구간대 매수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가 종목이 다시 떨어져서 많이 아쉬우실 텐데, 자, 잘 보십시오. 10월 달, 11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때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이 반등 예. 나왔을 때 이 시장을 주도했던 게 삼성 SDI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가 대략적으로 FOMC 이후에 이 2,500포인트를 잠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쯤에. 그러면 저는 삼성 SDI 다음 주쯤으로 해서 78만 원 부근대 올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2주 정도에 78만 원 정도 오면 일단은 40%까지 비중을 줄이십시오. 일단 아, 78만 원이에요? 네, 78만 원. 78만 원대부터 40% 비중을 다시 줄이시고, 그리고 70만 원 가격대가 대략 일주일 정도 지켜지는지 보시고 3월 달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시청자님, 그래도 꽤 구체적으로 라인들 다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흐름 보면서 비중 줄일 때 줄이고 70만 원대를 지키는지 볼 부분은 충분히 봐가면서 3월 부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되셨을까요? 78만 원에 팔아야겠죠? 네, 부분, 1차적으로요. 네, 부분 익절 이야기 예,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큰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전화 가져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수익복도 많이 받아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쪽을 볼까요? 네, CG보이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가 좀 높아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가지고 오래 갖고 좀- 계셨구나. 네, 팔지도 못하고 네. 계속 떨어져서 그게 제가 매수가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 네, 3만 원에 15%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밑에서 조금씩 올라오기는 하는데 제가 이거 얼마에 팔아야 할지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게 제 가격 오더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품인지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전화 참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CJ CGV 매수하셨을 때 혹시 네. TV 방송에서 리오프닝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던가요? 그때 이제 작년에 하여튼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네. 그때 좀 이어프닝이 좀 올라갔었어요. 그쵸. 예, 그때 올라갔는데 제가 뭐 3만 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2천 원 모질해서 못 팔았. 그때는 3만 2천 원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 타가지고 조금 내려와서 지금 3만 원에 맞춰놨는데요. 네. 그때 못 팔았어요. 못 팔았더니 그냥 거기에서 유상증자인가 뭔가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번에 밑으로 완전히 확 떨어져가지고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년 반에 그때 선생님께서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실 당시에는 이 주식이 뭐 네. 시간 지나면 4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갈 거라고 생각도 하셨을 거잖아요. 대부분의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다 잘 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막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아, 선생님께서 네. 잘못하신 건 아니고요. 시장이 그때 네.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네. 놓치신 게 있어요. 아, 놓친 부분. 리오프닝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리오프닝이 진짜 CJ CGV가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걸 좀 따져보셨어야 되는데 TV 방송에서 리오프닝 얘기할 때 CJ CGV도 얘기 나오는 것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공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은데? 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한 가지 놓치신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영화관에 물밀듯이 많이 가느냐? 지금 그 상황은 아니죠. 자, 그리고 예. 리오프닝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봐야 돼요.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어디를 봐야 되냐? 한국의 리오프닝이 아니라 중국 쪽의 리오프닝을 보시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중국은 1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중국은 리오프닝이 되면 진짜 이게 효과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리오프닝으로 오르는 주식이 뭐 에어부산 같은 종목, 네, 여행 주식들 바닥에서 이게 진짜 리오프닝이죠. 2,000원부터 4,000원까지 2배 올랐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주식들도 리오프닝으로 주식들 많이 올랐죠. 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화장품 주식들도 바닥에서 지금 50% 이상 올랐는데 CJ CGV를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지금 현상은 아닌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요. 주가가 한 22,000원 가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리하시고 네,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제 방송을 보시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섹터나 종목 쪽으로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00원대 매도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전화 상담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함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 볼게요. TJ 미디어 7,055원에 60%이고요. 1만 원 불가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딱 1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TJ 미디어가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리오프닝 종목이죠? 그렇죠. 최근 네. 주간에 리오프닝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좀 꿈틀하는 걸까요? 이거는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TJ 미디어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규 진입하셔도 괜찮을 만큼 모양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선 하나 딱 긋고 놓으면요. 금요일 날 이 종목이 아주 유의미한 모양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여지고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죠.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 중국 쪽에 리오프닝 얘기 나오면서 화장품 주식들 가고 여행 항공 주식들 조금 더 올라갈 때 TJ 미디어도 한번 주가가 빵 하고 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거래가 터지면 이 종목은 2자리 이상 종목이 올라가게 되죠. 2자리 이상 일단 올라가면 고점 매도했다가 눌렸을 때 다시 잡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TJ 미디어 일단 지금 리오프닝 기류가 있는데 그 빵 순간에 있어서는 일단 좀 대기하면서 지켜봐야겠죠. 흐름들 좀 보도록 할게요. 비중이 60%였네요. 다음 문자함 살펴보면서도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이네요. 자이언트 스텝 38,600원 10%고 지금이 현재 21,500원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 종목 차트 진짜 길게 보잖아요. 거의 뭐 산이에요, 산 위원님. 이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최근에 AI 종목들이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쪽에 있는 종목들도 AI랑 엮여서 가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체라 같은 종목들이 있고 맥스트 같은 기업들이 바닥에서 이평선을 돌리면서 거래가 터졌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예전에는 대장주였다가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아쉬운 분위기죠. 자, 근데 지수가 바닥에서 20%든 30%든 올라가게 되면 모든 종목들이 일단 바닥에서 거래가 터질 겁니다. 38,000원대 지금 매수하셨다고 말씀 주셨고 10% 비중인데 10% 더 추가 매수하셔서요. 한 3만 원쯤 오면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만 원 부근에서 정리 관점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매수해서 반등하면 매도하자. 네. 추매 후 반등 시 매도로 어쨌든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 있으셨는데 좀 지켜보면서 흐름 볼게요.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 고려하시면서 제시해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전략 세워봤고 이번에는 위원님의 종목으로 AS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에 화두가 또 AI지 않습니까? 근데 종목명에서부터 이미 AI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셀바스 AI이고요. 1월 9일 매수가 되어서 진짜 단기간 내에 세 자리 수익률을 만들어낸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꺾이지 않고 진짜 고공행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하고 그래서 또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는 1월 9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아요. 좀 즐기는 구간인데. 제가 시장에 하락장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삼성에서 로봇을 픽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랑 AI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셀바스 AI를 지금 보유하고 있든 보유하고 있지 않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셀바스 AI는 코난 테크놀로지든 이러한 종목을 통해서 현재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상승 나오는지 그 느낌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목이라고 하는 게 내가 30%든 50%든 100%든 수익 내면 좋겠죠. 그리고 금액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 한 주도 안 팔고 고점까지 가지고 오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됩니까? 6개월 동안 하락장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락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새 가슴이 됐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버리게 되고 조금 떨어지면 이장의 하락장 또 오는 거 아닌가? 두근두근 거리게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아하니 이제 탄력이 제대로 붙었다는 걸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 사실 시장 올라가게 되면요. 이런 종목들 잡아내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에요. 매우 쉽습니다. 시장이 하락장일 때랑 상승장일 때랑 직접 내 돈 넣어서 매매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낌이 너무 달라요. 정말 ATM기, 제가 시장이 좋을 땐 정말 ATM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게 부가가치가 남다릅니다. 정말 수익 잘 날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니면 몇 억도 정말 쉽게 버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땐 몇백만 원, 1초 만에도 월급 날아가기도 하죠. 1초 만에 연봉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정말 여기는 무서운 곳이에요. 요즘에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잘 잡으면 몇 분만 해도 몇 초만 해도 우리가 월급도 연봉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조성이 됐다는 것이죠. 일단 화면 보겠습니다. 셀바스 AI가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종목이 올라갔는데 자, 이 자리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고점 돌파가 나오고 현재 이 종목이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전에 고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신고가를 간 종목들은 당연히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더 갈 수가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장대 음봉이 좀 나오는지 보시면 좋겠고 금요일날 거래가 한 번 더 갱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언제 윗꼬리를 달지 모릅니다. 윗꼬리를 달면 이 종목이 끝날 수 있고요. 이 종목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코난 테크놀로지죠. 코난 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를 같이 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셀바스 AI 또 이제 비교 종목군과 함께 보면서 방향성 점검 지금 더 철저히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핀텔 이 종목도 보겠습니다. 1월 초 좀 바닥을 만들고 형성 이후에 추세 돌리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 탑승 이야기 주셨고 16.5%의 최고가 수익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사실 고점 라인이기도 해요. 더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종목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섹터로 엮일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섹터로 엮일 수도 있습니다. 한컴위드가 그랬죠. 자, 일단 핀텔 말씀드리기 전에 한컴위드를 한번 볼게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위드가 이전에 여기서 주식이 올라서 이때 첫 번째 상한가를 간 거는 드론으로 올라갔는데 1월 27일 어제 상한가 간 거는 AI, 구글 챗 GPT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핀텔도 이전에 이 종목이 앞에서 상승이 나왔었을 때는 네옴시티로 올라갔고요. 지금은 AI로 올라가죠. 자, 네옴시티 관련 주식들은 3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핀텔이 지금 AI 때문에 바닥이 다져졌고 다음에 기대할 만한 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다시 한 번 더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을 다져놓은 상황이죠.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대 돌파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언급해주신 종목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새롭게 어떤 종목 보시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위원님,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으로 좀 보세요, 관심? 저는
전 세계 지금 대장주가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를 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테슬라가 악재가 막 나오고 $100 나왔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슬라 좋아질 거고 테슬라 좋아지게 되면 배터리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종목들 안 갑니다. 자, AI 다음에 뭘까요?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식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 넥스트 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칩 자율주행 관련주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로봇, AI, 테슬라 올라오네, 자율주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얼마 전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악재 나왔죠? 그래서 $100 찍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동안 70%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자율주행, AI 다음엔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 특히나 바닥에서 거래 터진 종목들 신규 상장주가 갈 가능성이 높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 칩이 금요일 시장에 종가가 11%로 끝났는데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거래 대금이 1,000억 넘게 터졌죠. 아주 유의미한 거래량을 터뜨렸고 그리고 시장의 지금 분위기와도 맞기 때문에 어쩌면 AI 관련된 종목들의 그 기대감이 이 자리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넥스트 칩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시면서 많은 수익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AI 이후를 또 바라보면서 어떤 종목을 현재 구간에서 관심 종목으로 보는지 그 팁에 있어서는 오늘 종목에서도 힌트 많이 주신 것 같고 또 무료 방송에서도 나눠주실 예정이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넥스트칩이고요. 무료 방송 통해서 가격 전략 더 꼼꼼하게 챙겨드려 보도록 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무료 방송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개인의 과거라는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성공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곧버스를 베팅하는 것 반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눈치가 제일 빠르시죠? 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시게 되면요. 꽃버스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꽃버스가 뭐냐면요. 코스피 선물이 1%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꽃버스라고 하는 상품은 마이너스 2%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언제 올라가냐? 코스피가 1% 빠지게 되면 이 꽃버스는 2% 수익이 나요. 즉 지금 꽃버스를 매수하는 이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외인기관들은 꽃버스를 계속 팔고 있고 시장은 외국인들이 엄청난 양의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반대로 가십시오. 또 여러분들 과거랑 반대로 가십시오. 학습 효과요. 시장은요 생물과 같습니다. 변한다니까요. 학습 효과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변하는 대로 빨리빨리 대응해야 됩니다. 아니 달러가 떨어지고 고점 찍은 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장을 하락으로 보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도 시장이 반등 나왔습니다. 유럽도 반등 나옵니다. 1분기 때 ECB에서 170bp 금리 인상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유로화가 올라간다고요. 달러 떨어진다고요. 원달러 더 떨어질 거라고요. 외국인 더 들어온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근데 어떻게 시장을 하락으로 봅니까? 개인 투자자들과 여러분들의 과거, 지금 그 과거를 통해서 느낀 상처와 반대되는 관점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이유를 더 명확하게 무방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어떤 포지션으로 임할 것인가 더불어서 어떤 종목으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펼쳐집니다. 11시 10분경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MTN 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빨간 네모박스 보이실 겁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11시 10분경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강빈 위원과 함께 했고요.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시장 제대로 분석해 보고 또 그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함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잠시 후 이 방송이 끝나면 12시경이 될 텐데요. 12시에 우리 좋은정보위원께서 무료 방송을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 진짜 이 쌈지엔터가 신규 상장하고 나서부터 위원님의 이 최공략 종목으로서 함께 했었는데 이 쌈지엔터를 모르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시세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제2의 쌈지엔터로 떠오를 보석주 이제 또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무료 방송에서 그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 바로 인사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2022 최우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시간 기대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수, 목, 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장 보셨을 텐데요. 미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그렇고 이제 다시 한번 가네? 요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다양한 이야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앵커님 소개해 주셨지만 좀 시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오르니까 아주 그냥 기분들이 좋으시죠. 예, 그런데 지금 수익량이 이렇게 넉넉치 않은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토요일 날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평소에 이렇게 찾아뵙지 못했던 그런 직장 다니시는 시청자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아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예, 그분들께 오늘 제가 좋은 팁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예, 그것도 함께 공부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앵커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첫날부터 이 노란톡이라든가 또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 아주 첫날부터 공략해서 아주 멋진 수익을 구가했거든요. 예, 또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 이제 이게 가려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개인들이 이제 하락 쪽에 베팅하는 물량도 많이 보여지고 반반으로 또 나뉘는 딱 변곡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미래를 알기는 참 어려워서 저희 다음 주는 어떤 포지션으로 좀 대응을 나눠야 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이번 주는 수목금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위원님. 예, 한번 지난주 그러니까 시장님 이번 주 한번 리뷰해보고 네. 뭐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됐지만 그렇죠, 수목금. 예, 그리고 또 다음 주 한번 전망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볼까요? 앵커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12월 달부터 말부터 1월 효과를 선점하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예.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 하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매크로한 그 시장을 전망해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크게 사이클이 있어요. 네. 안 좋을 때 돈을 풀어서 막 부양하는 게 바로 금융장세예요. 예. 팬데믹 때가 그랬고 서브프라임 때가 그랬고 그때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올라요. 그쵸. 기저효과 겸. 그 다음에는 그것이 진행되고 나면 실적 장세가 와요. 네. 기업들이 좋아지겠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냐면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돈이 많이 풀리면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예, 바로 긴축,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그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역금융 장세예요. 그게 언제 나타났던 거냐면 작년에 굉장히 힘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요. 역금융장세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집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바로 역시적 장세예요. 제가 혹시 이제 좀 매살게 있게 보신 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PPT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은 역시적 장세입니다. 그때는 매수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실적 장세도 아니고요. 바로 뭐냐면 금융 역시적 장세 다시 이제 돌아와서 금융 장세거든요. 그때가 가장 기저 효과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하고 그다음에 또 중기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운이 좋은 건가요?
예, 글쎄 뭐 운이 좋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거든요. 이런 큰 흐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역금융 장세예요. 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줄어요. 네. 왜 그럴까요? 환율? 응? 환율은 그거 이제 한 부수적인 문제고 그런 것들이 다 역시적 장세이기 때문에 매주들은 매수하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내렸고. 싸니까. 그런 일감정에서 주가는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공 투자하려면 항상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낮은 가격에 매수하세요. 제발 좀 이미 이슈화되고 스포트라이트가 이미 늦습니다. 네.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참 방송에서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주식계는 30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시고 실제 액션으로 옮기시는 분들은 몇 프로라고요? 5%. 5%.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적 장세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8조 1천억을 매도했어요. 1월만 들어서. 근데 외국인 스탠스가 뭔지 아세요? 지금 작년 그러니까 12월 달에 1조 6천억 매도하던 그 친구들이 네. 7조 8천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제가 좀 매크로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1월 달은 우리가 이런 효과가 온다. 종목 장세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12월 달 안 좋았거든요. 제가 통계적으로 12월 달에 안 좋았을 때 많이 내렸을 때 1월 달 코스피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풍요를 구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제가 또 이제 실적 장세, 지금 역실적 장세에서 뭐가 보시라고 그랬죠? 바로 낙폭 성장주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를 한번 리뷰해 보게 되면 상승의 꽃을 피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자,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럴 때는 좋은 뉴스가 전혀 안 나옵니다. 왜? 우리를 위축되고 항상 우리는 패를 보고 좋으면 그때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14%나 올랐어요. 지수가 14% 올랐다는 건 저점 대비 이건 정말 화랑장세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한 12% 올랐어요. 이게 이때는 손에 안 나가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그때 코스피도 그렇고 이게 역 헤드앤숄더형이다. 크게 가장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매크로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상승의 꽃을 피우다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체의 종목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로봇, AI, 컨텐츠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조금 이제 경계 눈치로 갈 겁니다. 물론 미국 시장도 제가 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번쯤은 누를 것이다. 나스닥이. 저 그랬거든요. 예. 왜냐면 양봉이 5개 나오고 네. 완전 정고점이었거든요. 3정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돌파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 오를까요? 저 그렇게 안 봐요. 조금 눌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눌림이랑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강세장에서 특징은 뭐냐면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 거예요. 그래서 눌림이 있다 해서 저거 또 좋은 정보 나와서 뭐 조정이라는데 짧은 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항상 주식 투자는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회비용이고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상승 탄력 구간에 진입했다. 이제 다음 주 31일 날 이 거래일 끝나면 2월 달이에요. 좀 1월 달 너무 한번 다시 한번 차트로 보실까요? 제가 1월 달은 양선이 나온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양양 법칙에서 그때 우리가 황금금 맥주 전에 넘버 5인데 이거 위에를 조금 위수점을 달아둬야 2월 달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빨 가득 채우면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숨고르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종목이 없느냐. 이 강세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종목 로테이션 활발하게 일어나요. 아직 주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코스닥 중소형주, 그다음에 성장주, 특히 내린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면은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진짜 확실히 상승 꽃을 피웠고, 눌림이 오겠지를 정말 없이 꺾이지 않고 쭉 가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탄력 둔화 구간 진입됐다라는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리스크 대응에 있어서도 유념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1월 효과 선점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월 효과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함께 실천하셨던 분들이라면 꽃을 피우셨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넥스트입니다. 넥스트죠. 그러니까 넥스트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들에게 늘 조언 드리는 게 있어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좁은 문을 선택하시고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시라. 스포트라이트 받고 물론 지금 이제 워낙 AI 로봇이 세니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 잡으신 분들하고 위에서 많이 올랐을 때 아슬아슬하게 잡으신 분들하고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결국 우리 지금 수익을 극대화해서 주식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어떤 테마도 많이 오를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눌림에서 매수하시는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 이후에 저는 공격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그때 이제 설 전에 출연해서 여전히 이번 주는 공격적으로 보시자. 왜냐하면 명절 이후에 보상 심리가 있고 미국 시장도 좋을 것이다. 뭐 정확히 맞췄는데요. 지수도 괜찮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한 종목들이 3거래일이었지만 아주 좋은 수익을 많이 냈다. 하나는 한번 제가 맥점 파악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브리지텍입니다. 자, 브리지텍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눌림에서 매수해야 되겠죠. 황금 맥점 전략은 어떤 거냐면 남들이 안 볼 때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잡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이거 보실까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 어때? 양양음이죠. 우리 앵커님 잘 아시잖아요. 네.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하는 상위 5%들이 좋아하는 그런 맥점 다 이거예요. 양양음에서 이것도 23%나 급등이 나왔네요. 물론 브리지텍은 뭐 콜센터 AI 운영하는 그런 회사이니까 거기에 같이 편성해서 좀 뒤늦게 가다 오른 그런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AI에서 이것도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네. KT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KT나 SK텔레콤은 AI를 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슈화 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챗 GPT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디서 잡으셔야 되냐? 바로 여기에요. 양선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양선 다음에 음선. 이게 뭐냐면 상승을 장악하고 음선이었죠. 이때부터 35%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KT CS 있고 KTIS 있고 그다음에 KT 알파가 있거든요. 한글로 되는 거.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점에서 추격했으면 그대로 손해보는 것들이고 이게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바로 이것도 35%나 아주 단숨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모델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최근에 우리가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많이 오르는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대기업이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은 아까 뭐 다음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590억 투자를 했죠. 예,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로 SK텔레콤에서 그러니까 SK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서 이미 그 지분 투자를 했고 한국항공우주도 거기서 10% 지분을 가지고서 급등이 나온 거단 말이에요. 근데 모델 솔루션은 뭐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국 타이어에서 투자한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공모가가 27,000원짜리예요. 저는 이거 27,000원 간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잡은 거냐면 가만 보세요. 이게 양양 음선 3개 가지고 여기서 강세 형태에서 32%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제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점에 잡고 본질 가치보다 가격 위기를 보고 32%가 이런 것들은 거의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모델 솔루션은 그렇고 또 하나 인벤티지 랩이 있습니다. 다 저점 공략이죠. 이거 역전대망치 때문에 도지 단숨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 하루 아침에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방송 들고 나왔거든요. 7시 반부터 출발 성공 투자 이것도 20%나 오르면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원래 이제 초정밀 스마트 머신링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내용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상승되면 눌림에서 이렇게 포인트가 나면서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은 이제 세비캠을 비롯해서 이제 폐 배터리는
다시 한번 보야 된다. 이때 크게 빅사이클이 왔고요. 그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 캔들 하다가 아주 오묘한 진리를 갖는 거예요. 이것도 한 11% 정도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KTIS 이것도 보세요. 굉장히 쉽죠. 이때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혹시 장중 트레이딩 하신 분들, 자, 이때 어떤 게 나올, 분명히 방송에 나올 겁니다. KT에서 이제는 이제 AI 뭐 한다, 또 뭐 챗 GPT가 있다, 라고 하면서 간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때 따라 하시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양 패턴 되게 쉽죠. 그래서 이것도 14%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고, 또 하나 뭐냐면 핑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핑거 스토리가 이건 쌍둥이 패턴이라는 건데 상승한 다음에 5일선 아래에서 도지 나오는 것들, 이것도 한 13%나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 이렇게 큰 종목은 아니지만 아주 짭짤한 수익을 준 거, 이것도 역전 내망치 다음에 도지, 예, 이것도 10%나 상승했죠. 자,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뭐냐면은 거의가 다 눌림이었어요. 그러면서 거래가 감소한 도지 음선, 이런 것들이 좋은 수익을 줬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보실래요? 바로 IMBC입니다. IMBC도 역전 내마침에 도지 거래 팍 주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어제 같은 장에서 14% 초급등이 나왔다. 뉴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자리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이따 무엇만 꼭 오십시오. 이런 종목들 제 공략법 저는 벌써 이미 준비가 돼 있거든요. 월요일날 또 급등 후보도 있으니까 함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잠깐 빼먹은 게 있어요. 네. 앵커님. 뭘 빼먹었냐면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워낙 제가 좀 열광하다 보니까 순간 까먹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것도 지난 거지만 이번 주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일정을 보고 한번 제가 스케줄을 보고 한번 돌아오는 주. 설명드릴까요? 네. 저는 항상 앞서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다음 주 증시 일정의 관심 종목입니다. 1월 30일 날 뭐가 되냐면요, 토스에서 알투폰 서비스를 개시해요. 그래서 MVNO라고 그러는데, 예, 이와 관련된 종목이 아이즈 비전이 있습니다. 아이즈 모바일, 이게 있고요. 또 31일 날은 게임 산업법 개정이 국회에 다시 상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 동시에 미래엠이 출시가 돼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도 보셔야 되는데요.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네오위즈, 이런 것들 해당이 종목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2월 1일은 이제 그린 수소 생산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근데 그린 수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SMR, 이게 그냥 소형 원자로거든요. 거기서 자꾸 소형 원자로 하면 열이 많이 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식히는 데서 수소가 발생하는 것을 포집하는, 예,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수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원전 관리도 봐야 된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우진,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2월 이제 3일 날은 EU하고 우크라 정상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좀 일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만은 우크라 재건이라든가 네옴시티 관련, 이것은 항상 같은 궤에서 움직이는 그런 섹터거든요. 현대 에버다임, 다스코, 현대 건설기계, 데모, 이런 것들도 한 미리 차트를 보면서 꼭 이때 하시는 게 아니고 선점해서 누르면서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정 잘 보면 또 투자 힌트 많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다양한 굵직한 이벤트들 많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도 봤고 일정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개장 후 우리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좋은 종목 잘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맥점 공부 이어가 봐야겠죠. 심화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이해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 정말 위원님께서 늘 강조해도 늘 강조해 주시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는 좋은 종목 저점에서 잘 잡는 방법에 있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훈련하고 숙지하는 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진짜 때가 중요하잖아요. 늦게 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획서를 늦게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외람되지만 제가 머니투데이에 이제 딱 3년 됐잖아요. 앵커님 첫 방송 했잖아요. 위원님 처음 그런데, 예, 여성님은 제가 그때 일성이 뭐였냐면 이제 IT 그때 2019년, 98년부터 2000년까지 IT 버블 위에 제4차 산업혁명이 온다. 성장률을 꼭 눈여겨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1월 달 들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1월 효과가 분명히 오는데, 물론 아무 종목이나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2020년 힘들었던 만큼 풍요를 그거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장세가 옵니다. 그게 뭐였죠? 낙폭 성장주였어요.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AI, 로봇 다 컨텐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외람되지만 정말 저 외롭게 1월 효과 온다고 제일 저점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스탠스에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또 낙폭 성장주가 그 시세 중심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AI 컨텐츠 로봇에서 대장 3인방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AI에서는 잘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로봇에서는 뭘까요? 삼성전자, 후광석가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또 하나 또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여튼 컨텐츠에서 대장은 뭘까요? 바로 쌈지 엔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누구도 말하기 전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다 저점에서 설명드렸던 거고 황금 맥점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운 좋게도 이 지금 새 종목을 대장주 3인방을 완전히 닫아 여러분께 추천하고, 특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큰 수익을 냈다는 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앵커들께 1년 농사 한꺼번에 다 줬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 그랬지만 지금 3년 농사를 한꺼번에 다 졌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 분명히 제가 그것도 압니다. 자랑질 한다고요. 상관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보시는 눈이고, 좋은 정보 선장의 말을 미리 듣고 그 추격 매수해서 막 잡주가지고 그 힘들게 매매하셨던 분들이 아니시라면 풍요를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비법이 뭘까요?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패러다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잡아야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실까요? 첫 번째,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40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400%는 뭐냐면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5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끝까지 들고 있냐고요? 그러기는 어렵죠. 네? 그러기는 어렵지만 이런 종목들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하나하나 맥점 잡는 것들을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함께 좀 배우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황금 맥점에서 포착이 돼가지고 이것도 55% 적지 않은 수익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다 장이 안 좋았으니까 11월 달 안 좋았잖아요. 이걸 하나 우리 좀 명심할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라는 거예요. 조주의 단계는 뭐냐면은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달려가는 구간 있잖아요. 멀리 뛰기, 높이 뛰기, 선수들 할 때. 이게 바로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황금 맥점에 포착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평선 밀집에서. 근데 가만 보세요. 지금 이것이 회자됐던 게 언제예요? 챗 GPT가 언제 나왔죠? 이럴 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역시 선점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저도 어제도 이거 살까 말까 몇 번을 망설였는데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사는 거하고 여기서 사는 거하고 또 누가 수익이 많이 날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역시 저점을 자꾸 선정하셔야 수익이 많은다. 예, 코난 테크놀로지가 가장 시세 대장주다. 2,300개 종목 중에서 그건 부인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두 번째, 컨텐츠를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2의 귀멸의 칼날을 보자. 왜? 일본에서 웹툰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이 어떤 그 컨텐츠의 생태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웹소설을 기반해서 우리 재벌집 막내를 또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웹툰이 나와요. 보기 좋게. 거기에 이제 그 시인성까지 있죠.
그 다음에 영상화가 되는 거예요. 영상화가 뭘까요? OTT라든가 그다음에 드라마 또는 영화까지 갑니다.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워낙 그 기본 그 소재가 좋으면 뭐까지 연결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까지 돼요. 게임까지 돼요. 그 뭐 게임까지 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뭐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하이브에서는 BTS가 암이라는 그런 거기서 굿즈를 판매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임영웅도 영웅시대 거기로 굿즈를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다 뭘로 연결이 돼요? 굿즈. 그러니까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냥 표피적으로 맨날 뭐 금리, 뭐 환율 그런 게 아니고 그 디테일한까지 다 연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컨텐츠 일본 같은 게 바로 귀멸의 칼날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귀멸의 칼날이 2천억을 벌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그거 없을까? 왜냐하면 K-팝이 있고 K 컨텐츠 있는데 K 웹툰이 없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애니플러스는 여러분들 스파이 패밀리 해가지고 그것도 뭐 재밌다고 그러는데 저는 볼 시간도 없습니다만 일본하고 동시에 방영되고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하고 있다. 이거 그것도 황금 맥주면 어디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양양음에서 역전된 망치 여기 한 번 나오죠? 똑같죠? 양양음. 이것도 역전된 망치. 이게 도저에서 이렇게 84%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제가 아침에 여기 지금 노란톡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선물 보따리 아침 제가 8시부터 8시 반까지 아침 선물 보따리 다 풀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해드렸고 노란톡에서 다 추천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진도를 빨리 나갈까요? 예, 보로노이입니다. 요것도 남들이 안 볼 때 이때는 끝났어 보로노이 아니야라고 그럽니다. 내용을 알아야죠. 예, 바로 이런 것들 보로노이가 이것도 거의 지금 뭐 얼마 정도 올랐냐면 78% 정도 다 바닥이었죠. 이때는 전혀 뉴스가 안 나와요. 스포트라이트 안 받아요. 그래서 외롭고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이 또 한 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로보스타가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제가 이거 이제 밤방송에 나와서 AI하고 로봇 그 섹터에 대해서 제가 또 PPT 자료를 준비하고 왜 이것이 가느냐.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죠. 그래서 그 관심이 어떤 게 있을까? 털 오른 종목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후광 효과라면 바로 LG전자도 투자하는 회사가 뭐냐면은 바로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지예요. 특히 로보스타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날 급등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상사한 다음에 양선 다음에 음선 2개 했죠. 횡보했죠. 장중 상한까지 뽑았죠. 하여튼 수인하시 축하드리고 바로 이런 것들 흐름을 알고 음선 공략을 해서 좋은 수익을 드렸다. 로보스타가 바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주은행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것은 뭐 M&A 이슈가 있고 그래요. 근데 또 설왕설래하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것도 어디서 황금 맥주에 포착이 나면은 양음. 저는 양선에서 공부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게이터들은 늘 적산병, 장대양봉, 돌파양봉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장대양봉 크게 올랐죠. 돌파양봉 또 올랐죠. 물론 그것도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AI라든가 테마들 많이 오르지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뭘까요? 이미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구간은 그만큼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또 복잡해져요. 바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역시 저점에서 매수하면 보통 이제 황금 맥점은 빠르면 당일. 뭐 저는 뭐 최근에 1월달 들어서요. 저도 놀랄 정도로 거의 매일같이 상한가 VI 발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 저점이 잡아서 아까도 모델 솔루션도 그렇고 인베트립도 다 최근 것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요. 다 저점에 조금 눌렀다가 급등이 나왔죠. 저 뭐 잠깐 놓치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 거의 100%까지 가까이 상승해 났습니다. 제주은행도 저점에서 포착된 그런 케이스다. 그 다음에 또 DNC 미디어가 있습니다. DNC 미디어 똑같은 자리. 제가 여러분들 아침 선물 보따리를 12월 5일부터 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가 여러분께 12월 이때 양양음에서 똑같이 추천해서 좋은 수익이 났다. 65%.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 거기에서 상당히 이것도 좀 히트를 하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거의 음성 공략이 내 계좌의 수익을 살찌우는 거다. 그 다음에 핑거 스토리를 아까 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이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 참 기가 막히죠. 한번 보실까요? 이평선이 밀집해서 이거 뭐냐면은 이평선이 밀집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 에너지를 비추하는 구간이자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일본 뭐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부터 상승이 일어나죠. 양양음이 나옵니다. 살짝 속임수예요. 또 뭐 포착되는 그런 포착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역시 또 급등이 나와서 50%나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재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SBB 테크가 있습니다. SBB 테크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상장 첫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미래 반도체가 제가 또 그것도 뭐 상한가 같지만 아침 그것도 서블버터를 풀어 기업 내용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시간에 했어요. 5월이라 상한가 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상한가고 가격과 기간 조정을 오래 거쳤어요. 제가 이런 효과를 특히 낙폭 성장주, 신규 상장주를 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개인투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셨고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 왜냐하면 10월달, 11월달 상장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결국 본질 가치로 찾아가는데 이때가 저런 조리의 기회라고 봤던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그냥 포착돼가지고 93%나 올랐어요. 더블이에요. 자, 이럴 때는 손이 안 나가시죠? 이랬던 SBB 테크도 로봇에서 어떤 멋진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제작,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이날 바로 이제 이평수 밀집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35,800원, 4만원대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때부터 143%나 올랐네요. 이게 이평수 밀집이고 이런 것들 삼성에서 투자를 했다. 아까 제가 이제 대기업들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들은 놓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뉴로메카가 있습니다. 뉴로메카. 똑같죠? SBB테크하고 뭐냐? 뉴로메카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참 보게 되면은 로봇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환자 돌보미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전쟁하는 것도 있고, 방산 로봇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제주에서 쓰는 뭐 탁탁 용을 접을 때 쓰는 것도 다양한데, 뭐 의족 로봇도 다양해요. 근데 뭐냐면은 결국 앞으로 로봇은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은 협동 로봇을 봐야 돼요. 사람하고 서로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바로 그런 회사예요. 뭐냐면은 실제 완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아까 그 감속기 했지만 SBB테크는 이건 뭐냐면은 뭘까요? 인디, 모비. 그래가지고 인디는 뭐냐면 이미 교촌인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치킨 튀기고 피자 만들고 그런 것들이에요. 여름에 뜨겁고 힘들죠. 로봇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야 이거 정말 이건 뭐 나는 너무 저평가됐다. 저는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것도 114%나 올랐네요. 다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제가 왜 이런 거예요? 스토리를 다 아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참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지금 금리가 있잖아요. 이제 좀 떨어져서 예금 맡기면 5%예요. 많이 제일 비싼 데가. 그러면 아니 이거 한 달 동안에 100% 하면 여러분들 그거 괜찮지 않은 건가요? 예, 바로 그래서 저의 말씀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1월 달 정말 좋은 수익을 내셨을 것 같고 하여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AS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세비캠입니다. 이것은 아까 똑같아요. 지금 다소 시간은 됐지만 이것도 신규 상장원체가 철저히 연구하거든요. 좋은 수익을 드렸고 이것은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폐배터리 그 재활용은요, 그 필연적인 거예요. 이제 저는 시장, 이때는 없었던 것이 꿈의 기울기로 올랐다면 이제 지금 구간은 뭐냐면 캐시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미 이제 8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폐배터리 이런 것들 시장 초입기다. 엊그제 제가 또 뭐 15% 정도 저점에서 여러분께 추천으로 15%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런 예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또 루닛이 있습니다.
룬이 또 정말 저점이었죠. 조금 뭐 보시기가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맥점,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이것도 한 6번 정도 공략한 겁니다. 110% 상승했네요. 루닛이 뭘까요? 예, 바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암을 진단하는 게 뭘까요? 루닛 인사이트, 그 다음에 또 암을 치료하는 게 루닛 스쿠프가 있거든요. 이미 스쿠프 같은 건 3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역시 이것도 의료계의 AI에서 110%나 올랐다. 참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일정부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가장 핫한 게 바로 쌈지엔트입니다. 쌈지엔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티니핑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완구 판매 1위고요. 지금 중국 같은 데서 OTT 채널만 해도 4개, 그 다음에 또 케이블 TV에서 13개째 방영되고 있고요. 그것도 타다 시청률이 상위입니다. 그러면 더 가겠죠? 근데 주봉을 봤더니 이거 5만 원권 갖게도 5만 원 정확히 조금 누르긴 있는데요. 여전히 관심권입니다. 주봉을 봐도 다음 주 양성 가능성. 이것은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다시 한번 5만 원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많은 축하와 함께 타이밍적인 부분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네. PR이 0.3배 정도 되는 TK 케미칼입니다. 이 기업 내용하고 기술적 맥점, 가격 전략을 제가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 1에 가까울수록 저 PR이다라고 제가 이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0.3이요? 어떤 매력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자, TK케미칼에 대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펼쳐질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제2의 쌈지 엔터를 또 D1 종목들 발굴 타임 가져보나요? 1월 달 들어서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는 완전 우열이 가려집니다. 어떤 거냐? 희망 고문에서 맨날 언제 갈 거야. 바닥에서 조금 1-20% 올라서 만족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선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성장주가 가지신 분들은 거의가 더블 이상, 최소한 50% 났습니다. 이게 변별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저는 1분기 계속 장을 좋게 봅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은 보내고 이제 제2의 쌈지엔트를 잡으셔야죠. 저는 그런 종목을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철저히 연구해서 간단한 종목들을 다 갔거든요. 저를 신뢰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계좌 아프신 분들, 저는 왜 계좌가 아픈지 다 알고 있거든요. 치유하러 이따 무방에 오시면 제가 그 해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또 선물도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W 혹은 MTN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또 여러분 2월에 연휴 없죠? 쭉 달릴 준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